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 변수 선언 및 변수 사용 규칙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코딩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코드 블록스 실행.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a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go. Next. C++ next.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날짜로 했어요. 소시스의 앞에 플러스 누르고 main.cpp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코딩 준비가 끝났죠? 자, 우리 int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A, int B, int C.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정수형 변수를 3개 선언하기 위해서 int를 3번 썼죠? 자, 이제는 int를 한 번만 쓰고 a, b, c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 쉼표, b, 쉼표, 그 다음 c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동일한 변수 선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모리 공간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와 c라는 변수가 생기고, 이렇게 해도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와 c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되게 됩니다. 자, 어느 게 더 여러분들은 편하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아래 게 더 편하죠. 그래서 똑같은 자료형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3개 선언하고, 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A에는 8을 넣어 볼게요. 자, B에는 2를 넣겠습니다. C에는 0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 후 대입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C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할 거예요. 자, 하지만 그냥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를 더해서 더한 값을, A하고 B를 더한 값을 C에다 넣을 거예요. 자, 위에 A가 8, B가 2인데 2개 더하면 C는 10이 되겠죠. 10. 자, C는 1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력해 볼게요. Cout 하고 C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바꿀게요. MDL. 자, 이렇게 하면 실행해서 C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F9. 짠! 자, 여기 10이 나왔죠? A8, B는 2, A하고 B를 더해서 10이 된 값을 C에 넣고 C를 출력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10. 자, 제대로 나왔죠? 여기까지는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C를 다시 사용할 거예요. C는 결과값을 저장하는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는 A 빼기 B를 해볼게요. A는 8이에요. B는 2예요. 그럼 8 빼기 2를 하면 결과는 6이죠, 6. 자, 6을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를 계산한 결과를 C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럼 C는 6이 되겠죠. C는 6. 자, 여기서 보면 변수 C를 다시 사용했어요. 변수는 값이 바뀐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자,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A 더하기 B를 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있었지만 C에 A하고 B를 뺀 값을 다시 넣으면 이전의 값은 지워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출력을 해볼게요. Cout, C. 자, C를 다시 출력했어요. 자, 여기서는 C가 10이었기 때문에 10이 출력됐는데, 자, 여기서는 C가 6이기 때문에 6이 출력될 거예요. F9. 짠! 여기 보면 첫 번째 C를 출력했을 때는 요것의 결과가 여기 들어간 것을 출력했죠. 10. 자, 그 다음 똑같은 C지만 이번에는 요 계산 결과를 C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C를 출력했더니 6이 나왔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얘가 A예요. 얘가 A라는 메모리 공간이고, 자, 얘는 B라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자, 얘는 C라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8이 있었고, 얘는 2가 있었죠. 자, 첫 번째 계산은 이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C에 넣었기 때문에 10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를 출력했죠. 자, A하고 B를 빼요. A에서 B를 뺀 6을 C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C에다가 값을 넣는 순간 C의 값은 지워져 버리고 새로
이 안에 6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출력했을 때 C는 6을 출력했습니다. 6을 여기. 자, 이렇게 변수는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바꿔가면서. 자, 좀 더 해볼게요. 곱하기도 해볼게요. C는, 자, C라는 변수를 다시 사용할 거예요. A 곱하기 B. 자, C out, C를 출력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AND에 줄 바꾸고. 자, 이번에 나누기도 해볼게요. A 나누기 B.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C의 값은 A하고 B를 곱한 값을 C에다 넣는 거죠. 자, A하고 B를 곱했으니까 8이 16. 자, 16이란 값이 C에 들어갈 거예요. 기존에 있던 6이란 값은 지워지고 16이란 값이 C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C를 출력했죠. 그 다음 나누기를 했어요. 자, 나누기를 하면 A는 8이고 B는 2이기 때문에 8 나누기 2죠. 결과는 4예요. 4. 자, 이렇게 4가 될 거예요. 자, 출력해 볼게요. 정말 4가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A, B라는 값으로 계산하고 변수 C를 값을 바꿔가면서 출력한 거예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결과, 더하기 한 결과가 여기 나왔고, 빼기 한 결과가 여기 나왔고, 곱하기 한 결과가 여기 나왔고, 나누기 한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잘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계산이 잘 되는 건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컴퓨터는 계산을 잘해요. 여기서는 변수 C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값을 대입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A, B 값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A를 8이었는데 7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A라는 값이 무엇이 들어있었던지 7을 A에다 넣어버려서 이전 값은 지워버리고 A는 7이 됩니다. 자, 여기서 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계산한 값을 C에다 넣어서 C에 어떤 값이 있던 그 값은 지워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도 여지껏 A를 8로 사용했지만 이렇게 대입 연산을 이용해서 7의 값을 A에 넣으면 이제부터 A는 7입니다. 7. B의 값도 바꿔볼게요. 컴마 B는 6이라고 할게요. 6.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럴 수 있죠.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콤마, 쉼표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거랑 똑같이 A라는 변수에 7이라는 값을 새로 넣었죠. 자, B라는 변수에도 6이라는 값을 새로 넣었어요. 자, 이때 쉼표를 이용해서 한 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알아보기 쉬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세미콜론은 한 번만 썼죠. 자, 여기 한 문장이에요. 자, 요 처리를 하고 쉼표 들어가고 요 처리를 하고, 자, 따로따로 처리가 돼서 A에는 7, B에는 6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값을 바꿨으니까 나머지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변수 C를 다시 사용할 거예요. 자, C에 무슨 값이 들어있던 이 계산 결과 값이 들어갈 겁니다. A 나머지 B. 자, 이렇게 하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C에 들어가요. 자, Cout으로 확인할게요. C.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C는 1이겠죠, 1. 나머지는 1 나올 거예요. 나누고 나서. 실수형 변수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정수형 변수만 했어요. 자, 더보. D는 10, 2는 0. 지금까지 못 봤던 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값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변수를. 자, 이렇게 함으로써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 요거는 위에처럼 한다고 하면 DOU, BLE, D, 2.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D의 값에는 10을 넣고, 2의 값에는 0을 넣고, 자, 이렇게 세미콜론에서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위에서는. 자, 하지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블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거기에 값까지 동시에 넣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더블,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대입연산이죠. 10이란 값을 뒤에 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콤마로 나눠주고 2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왜 하는지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변수 선언과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2에는 자, 2라는 변수에 d 나누기 6을 해볼게요. 실수형 변수 d를 자, d에는 10이 들어있죠. 10. 이걸 6으로 나눈 거예요. 자, 6으로 나눴어요. 자, 얘는 실수고 얘는 6으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2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전까지는 변수끼리만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렇게 숫자도 넣고 계산할 수 있어요. 변수와 숫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cout으로 출력해 볼게요. 자, 2는 2를 출력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몇이 나올까요? 10을 6으로 나눴어요. 이게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실행해 볼게요. 자, F9.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를 할 차례죠. 여기까지구나. 자, 여기까지죠. 그 다음 여기 1이 나왔어요. 1이. A는 다시 7로 바꿨고, B의 값을 6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A 나누기 B를 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당연히 C는 1이죠. 자, 1 출력했어요.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됐어요. 실수형. 소수 넣는 거. 자, 이렇게 넣고서는, 자, 이건 한 번에 하는 거라 그랬죠? 변수 선언하고 값 넣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출력했어요. 자, 이렇게. 자, 아까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10 나누기 6은.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변수 초기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에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계산도 하게 돼요. 자, 여기 메모리예요. 자, 이 메모리에 만약 요 문장을 만났다면 여기까지. 자, 메모리에는 이렇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공간의 이름은 D가 된다 그랬죠? 이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 0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0도 들어있고 1도 들어있고 10도 들어있고 막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0이고 1, 4, 8, 9, 11, 13, 99 이런 식으로 이게 값이 쫙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값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공간에도 무슨 숫자들이 쓰여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이 들어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했을 때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변수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원하는 값을 집어넣는 것을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 초기화. 이게 지금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자,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값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10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10으로 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숫자들이 들어있냐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메모리를 같이 사용해요.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면서 어떤 값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값이 만약 11이 들어있었는데 내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가 선언되면서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이 값은 이미 값을 넣지도 않았지만 11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11을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10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초기화를 통해서 값을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대입을 해주면 이 안의 값이 10으로 바뀌고 나는 변수 뒤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명확히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변수 초기화라고 하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와 정수의 계산입니다. 실수와 정수의 계산.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 볼까요? D는 실수형 변수죠? 실수형 변수에 얘는 뭐죠? 얘 정수예요, 정수. 자, 정수를 실수형 변수에다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실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정수 10을 대입을 하는 순간 이 D의 값은 뭐가 되냐면 10이 아니에요. D의 값은 10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 자, D의 값은 10.0이에요. 10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이 들어가요. 왜요? 나는 정수값을 넣었지만 이 변수 자체가 이 자료형 자체가 실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실제 저장은 메모리에 10.0으로 저장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6이 나왔죠? 6으로 나눴어요. 요 식에 6으로 나눴어요. 자, 얘는 뭐죠? 실수예요, 정수예요? 정수예요, 정수.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10.0 나누기 6.
그래서 얘는 실수고, 실수형 변수니까 얘는 실수고 얘는 정수예요. 자, 이렇게 나눗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결과가 1.66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실수하고 정수를 계산하면 결과는 실수로 나와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실수와 정수를 계산하면 결과는 실수로 나온다. 정리해 볼까요? 만약 나누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결과는 정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실수 나누기 실수를 하면 당연히 결과는 실수가 나와요. 하지만 정수 나누기 실수 또는 실수 나누기 정수, 자, 이렇게 하면 얘네는 실수가 나와요. 왜냐하면 계산 과정에 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가 실수로 나오는 거예요. 실수는 정수에 비해서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수하고 실수를 계산 후 정수로 결과가 나오게 한다 그러면 정밀한 값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소수점 이하 값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 실수 또는 실수 정수, 계산 과정에 실수가 포함되면 결과는 실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수형 변수와 정수형 값이 계산이 되니까 실수가 들어가게 돼요. 실수값 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계산 결과가 실수로 나왔으니까요. 또한 얘가 실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실수값을 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계산할 때 실수가 들어가면 결과는 뭐로 나온다? 실수로 나온다. 이게 실수와 정수의 계산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입력받아 총점 및 평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목 이름이 나오면 그랬으니까 얘는 cout으로 과목 이름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점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입력받으려니까 cin으로 입력을 받고 cin으로 입력받은 값을 변수에 넣어야 되겠죠. 변수를 만들 때 요걸 사용해요. 요걸 사용하면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용하고 각 과목의 점수비 총점 평균은 변수를 만들어 계산해요.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어. 우리 항상 한 대로 N1. 편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N2, N3, N4, N5로 할게요. 총점은 T. 평균은 A로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 이렇게 정했어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점수를 더해요. 먼저 더해야 돼서 여기 가로 했습니다. 가로. 이 가로는 먼저 더해야 되니까 먼저 더하고 나서 과목수로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 평균은 뭐가 돼야 돼요? 실수가 돼야 되겠죠. 실수. 그러니까 이 변수는 뭘로 선언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를 입력받아야 하죠. 정수형 변수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int라고 하고 n1로 하기로 했죠. 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제는 콤마 쉼표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n2, n3, n4, n5. 그 다음에 총점들 정수로 하기로 했죠. 총점 t. 훨씬 쉬워졌죠, 코딩이. 그 다음에 더블로 할 거예요. 평균은 A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값을 초기화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얘는 키보드로 입력받을 것이고 얘는 T는 앞에 것들을 다 더해서 넣을 것이고 A는 요 값들을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해서 그 값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모리 값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든 지워버리고 새 값을 넣을 거예요. 계산해서 또는 입력받아서. 그러면 국어부터 입력받을 거죠. cout. 국어 잠깐 띄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이어져서 cin으로 입력받을 거예요. cin은 방향을 이쪽으로 해야 되죠. 키보드에서 변수로 가야 돼요. n1 이렇게. 그 다음 cout. 그 다음 수학 cnn2 cout 사회 cnn3 cout 과학 cnn4 cout 영어 cnn5. 여기까지 하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화면에 표시해 줬을 때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받고 그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점을 계산해야 되죠. 자, 총점 t는 자 n1 하고 n5까지 더하면 돼요. 자,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전부 정수고 계산한 값도 당연히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가 여기 저장될 거예요. t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a. 자, 평균은 아까 이 값을 다 더한 것을 과목수로 나누면 돼요. 과목이 5개죠. 자, 다 더한 값은 t예요. 자, t를 나누어요. 과목이 5개니까 5,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면 t 값을 5로 나눠서 a의 평균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값을 출력해야죠. cout. 출력은 총점. 자, cout으로 총점. 자, 총점은 변수 t에 들어있죠. 값이 t. 줄 바꾸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endl. 그 다음 cout 평균을 출력할게요. 평균 a endl. 자, 이렇게 하면 평균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오류가 났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방향이 이게 아니죠. 모니터로 보내야죠. 이렇게 실수를 해요. 자, 여러분들도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F9. 국어 점수는 88, 수학은 97, 사회는 90, 과학은 88, 영어는 99.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안 맞죠? 자, 92가 아니에요. 92점 몇이 나와야 되는데 92만 나왔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 답은 92점 몇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92만 나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얘는 뭐죠? 정수예요, 정수. 자, 얘는 뭐죠? 얘도 정수예요, 정수. 당연히 정수하고 정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는 정수가 나온 거예요, 정수가. 결과는 정수가 나왔어요. 이 변수가 실수기는 하지만 결과가 정수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저장이 돼도 소수점은 저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계산이 되는 순간에 이 소수점은 지워져요. 왜냐하면 정수는 소수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92만 나와서 A라는 변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92점 몇이 나와야 되는데 92만 저장이 돼요. 얘가 변수가 실수형이지만 결과가 정수로 나왔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t나 이 5를 둘 중에 하나를 실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계산 결과가 실수로 나와서 실수형 변수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타입캐스팅이라고 해요. 변수의 형을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t라는 변수 앞에다가 가로 열고 실수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더블 하고 가로 닫고. 자, 요것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 영어로는 타입캐스팅이라고 하고 변수의 자료형을 잠깐만 바꿔주는 거예요. 요때만.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때만 잠시 바뀝니다. 그래서 요 t의 값은 정수였지만 요 t는 정수형 변수고 정수값이 들어있었잖아요. 요 t라는 변수를 잠깐만 실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걸 딱 하는 순간 t는 잠깐 동안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t는 잠깐 동안 실수가 되고 실수 나누기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계산 결과는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자, 이해되죠? 자, 이렇게 가로 열고 변수 이름 써주고 가로 닫고 하면 요 순간에만 잠깐 자료형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됐죠? 이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방금 전과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국어는 88, 수학 97, 사회 90, 과학 88, 영어 99. 자, 결과는 462, 평균은 92.4. 드디어 평균이 실수로 소수로 정확히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간단할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여러 개를 알려줬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쉼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한 줄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했어요. 자, 초기화가 왜 필요한지는 영상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형을 잠깐 동안 변환시켜주는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설명했어요.
자, 요 나온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C++ 언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함께 해본 이 문제를 꼭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